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8시 58분 딱 됐고요. 그러면 현재 동시호가 구간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상승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오름세 나타낸 분위기 오늘 장에서 느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어제 우리 증시 장 마칠 때 즈음에 북한에서 ICBM 발사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후반에 탄력이 좀 더 좋았던 양상이었고요. 오늘 증시까지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내부적인 북한 리스크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예상 지수가요 0.67% 오름세 나타내면서 2748.13포인트에서 출발선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제자리 걸음이었고 오늘 장 다시금 상승 움직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장 뒷심을 발휘하면서 결국엔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오름세 만들어내며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로 이번 한 주 마무리 칠 것으로 보입니다. 0.72% 오름세고요. 938.46포인트 정도 선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상황,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오늘 나란히 한 0.7% 안팎의 상승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보자면은 계속해서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군들, 수산이라든지 그리고 곡물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 강하게 여전히 또 시세 연속성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이 박용만 선부자가 두산 지분을 팔았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던 오리콤도 시세 연속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증시의 분위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간 기준으로 나란히 오름세거든요. 물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나은 움직임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이 6주 연속해서 양봉이네요. 네, 오늘장 과연 이 양봉을 어느 정도까지 길게 만들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장 출발 상황 하나씩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때보다는 약간은 좀 탄력이 약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나란히 플러스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전거래일 대비 0.41%의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현재는 2740선대까지 맞춰놓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38포인트, 40포인트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약 10포인트 정도 더 오르는 흐름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하게 0.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로는 5포인트 오르는 수준, 936포인트 정도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은 꾸준히 외국인이 좀 팔았었는데 외국인의 스탠스도 아무래도 좀 궁금하실 테고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장 지금 수급이 잡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638억 원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거의 500억 가깝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동일하고요. 오늘장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팝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9억 원의 소폭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포지션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13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겠죠. 오늘 장에서 프로그램 상황,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은 1000억이 약간 넘는 규모로 평소 대비로는 다소 강한 매도 물량 출혈되고 있는 프로그램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400억 정도 나오는데 양쪽 나란히 프로그램 출발 상황이 평소 대비로 매물이 많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수는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상승 반, 하락 반 이 정도 됩니다. 상승 쪽 먼저 보시죠.
건설 섹터가 가장 강합니다. 0.86%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DL-ENC 좀 전에 레포트도 소개를 해드렸죠. 주주 친화책 나왔습니다. 제가 동시호가 말미에 주주 친화책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장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대형주 가운데서 공통 키워드가 이 블록딜, 오버행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오늘은 뭐 신한지주도 그렇고요. DL-ENC도 그렇고 주주 친화책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있고 여기에 또 업종지수도 영향을 받네요. 건설 섹터가 가장 강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전자 업종지수 0.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섬유의보,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 증권이나 뭐 이런 섹터들 뒤를 잇기는 하는데 나머지 섹터들은 탄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 넘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름잡는 섹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 업종 보시죠. 가장 큰 낙폭은 의약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4% 정도, 뭐 이 정도 밀리는데 큰 낙폭 아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종목군들도 다 1% 안팎의 하락 움직임이어서 많이 빠지거나 뭐 돌발 악재가 나왔다거나 이런 종목은 거래소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전기가스 밀리고요. 그리고 화학이랑 철강, 금속 쪽, 통신 섹터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오늘 업종 특징은 상승도 하락도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섹터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혼조 양상 뚜렷한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2차 전지 셀업체들의 반등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 목표가 상향 수정 레포트 나왔다고 소개도 해드렸죠. NH투자증권이고요.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면서 기존의 목표가 43만 원이었는데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괜찮습니다. 2% 정도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면서 앞서서 4거래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지는 양상이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견조한 실적 성장과 가격이 매력이 있다라면서 역시나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좋고요. 나머지는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이렇다하게 볼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다 1% 미만의 상승 하락이고 그리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기대 대비로는 좀 실망스러운 시세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7만 원권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여기에서의 다소 지루한 줄다리기 흐름 오늘도 이어집니다. SK하이닉스는 1% 미만의 제한된 상승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대체로 오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요. 위베이드 두 종목 빼고는 다 오르는데 그렇다고 급등까지는 아닙니다. LNF가 2.4% 올라서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강하네요. LNF는 벌써 8거래일 연속 상승이군요.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가 있습니다. 비율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은 1,300개, 하락 종목은 734개의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장, 두 분의 종이 거의 나란히 울렸는데요. 오늘은 이건무 전문가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정보 보셨어요? 네, 일단 전일 나스닥에서 기술주의 반등이 좀 보여줬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좀 강세하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대형 IT 종목들이 모두 다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종목이 지금 3%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래 움직임 중에서는 또 활발한 퍼센테이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 LG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한 투자 이야기 좀 나왔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퀀텀닷에서 이제 OLED TV로 전향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조차 이 삼성 디스플레이조차 OLED 패널 공급을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 추이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19,000원 선에서 지금 2만원대를 돌파하는 모습들, 시장 대비해서 꾸준하게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OLED에 대한 시장, 사실은 지난해 연말 또 올해 연초에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연중에 투자에 대한 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여러 가지 TV 이 OLED 패널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다른 이 OLED 소재 기업들도 함께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와서는 덕산, 테코피아 이와 같은 기업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덕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OLED 유기물질에 대한 공급을
꾸준히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OLED에 대한 그동안의 투자 이야기가 좀 지연되더라도 주가 방어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OLED 유기물체 소재 공급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전해액 첨가제에 대한 사업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OLED에 대한 뉴스와 함께 좀 부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아까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2차 전지 쪽을 좀 봤는데요. 네네. 오늘 2차 전지 쪽 강합니다. 지금 셀업체들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도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 쪽을 보면 LNF가 지금 2% 정도 강세, 에코프로비엠도 1.1% 상승, 첨보도 지금 강보학권, 일진머티리얼즈도 1% 상승, SKC도 지금 강보학권입니다. 오늘은 뭐 소재 이쪽보다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 셀업체 등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을 좀 보면은요, 지금의 상승은 결국에는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주도하면서 올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상장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연기금은 그동안에도 계속 샀죠. 그러나 이제 연기금이 뭐 주가 많이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좀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당분간 뭐 지수 반등하면서 그냥 같이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봤습니다. 이강우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은데요. 뭐 휴린 로봇이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휴린 로봇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장 초반 빠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좀 연출될 정도로 좀 탄력이 좀 변동성이 좀 큰데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돼서는 이 주요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좀 같이 동반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최근에 와서는 유일 로보티스가 새로 상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위치에서는 만약에 이 휴림 로봇이 크게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가장 이 로봇주들에 대한 낙수 효과를 좀 기대했던 거는 유일 로보티스에 대한 상장이었거든요. 지금 상장 초기에 좀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주로 했을 때 25,000원 라인대가 좀 지켜진다라면은 오늘 장에서 단기적인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림 로봇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에브리봇 이와 같은 종목들도 좀 최근에 좀 고개를 좀 들고 있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보신 종목 알려주세요. 네, 오늘 역시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봐야 반도체 되겠는데요. 장비. 제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반도체 장비주보다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오늘 2.4%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8인치 웨이퍼 판가 인상을 앞두고 있는 DB하이텍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메모리 쪽인 PSK도 지금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원익 QNC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1% 못 미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 역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지수가 뭐 상단이 어느 정도 좀 2,750을 시원하게 못 뚫어내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게 움직이기 힘들다.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좀 탄력성이 좋은 장비주들이 오히려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강우 전문가님. 네, 오늘 아침 이 광기 광풍으로 소개를 네네. 드렸던 원전 복원 뉴스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성파워텍이 지금 현재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방송하는 시간대에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VI 발동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 때문에 지금 일진파워라든지 후발주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추천들 중에서 사실은 좀 단기 테마적인 웃음들이 좀 강하다. 이 때문에 다음에 대한 모멘텀까지 보자라고 했던 뭐 소형 모듈 원전, 우진 기업을 소개해두고 했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는 보성파워텍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VI 발동이 된 상태에서 10%대 급등세를 빠르게 좀 가고 있다는 점. 보성파워텍에 대한 주가 추이에 따라서 다음 후발주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순서대로 잘 찾아주시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오늘 5G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5G 상승하고 있네요. 5G 그동안에 이제 시장 흐름에 또 역시 못 미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네.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거는 지금 HFR인데 HFR이 한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기존의 강자인 KMW 1% 상승, 이노와이어리스도 지금 1.5% 상승, 서진 시스템이 지금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RFHIC도 지금 2.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못 간 것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찾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오늘은 좀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은데요. 5G도 지수 상승해서 좀 소외된 만큼 당분간은 좀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저가 매수는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우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대한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꺼내면은 대부분 PCB 기업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심데코,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지금 현재 음봉을 좀 띄고 있긴 하지만은, 음봉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모두 심데코 종목들이 모두 다 신고가를 또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 현재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58,000원을 좀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눌림목을 좀 준비하셨던 분들은 꼭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수익이지만은 음봉을 좀 띄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좀 크게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숨고르기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주가를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와서 이 코리아 서키트에 대한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조금은 좀 늦게 출발하고 있지만은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좀 박스권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PCB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올해 디램에 대한 세대 교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기판에 대한 수요, 특히나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30%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PCB 기업들은 마진율이 높은 이 PCB 수요가 올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장명을 했는데 심데코 많은 투자자분들 좀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또 장군멍군하면서 종목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IT 쪽에서는 OLED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 이렇게 좀 봤고, 지금 화면에 1분이 남았네요. 최원재 전문가님 남은 시간 좀 써보시겠어요? 종목 있으시면 특별히 알려주세요. 지금은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IT 쪽에서는 반도체하고요, OLED 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기판도 저희 체크를 해드렸었네요. 테마 쪽에서는 로봇 쪽 이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IT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오늘 키워드로 좀 제시가 돼가지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한 8개, 9개 섹터에 대해서 스피디하게 저희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종목군들 좀 더 세밀하게 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왜 노래방에서 마이크 선점하듯이 저희가 종을 드린 게 이렇게 계속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 계속 이 종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종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좀 젠틀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10분 사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되는 정보 바로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좀 속도가 빨라서 못 따라가시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부터 좀 더 귀 기울여 주시면은 세부적으로 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이야기가 대체로 좀 나오긴 했는데 대형 IT 섹터가 워낙에 좀 강하고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흐름이 나와서 게다가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졌던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좀 들여다볼 텐데요. 한 분은 OLED 쪽에 포커스를, 한 분은 또 반도체 쪽 이쪽으로 좀 봐주셨는데요. 이 부분부터 이광무 전문가님,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IT 섹터 내에서도 OLED로 좀 이렇게 좁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TV 전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좀 경쟁에 대한 이 결이 좀 달랐는데, 이제는 이제 같은 결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역할이 더 부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앞으로 이 공급량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대한 이 수요 때문에
소형 OLED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OLED TV 패널, 대형 패널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할 수 있어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OLED 유기물체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날짜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또 급등세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OLED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빠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했을 때 42,000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에도 역시나 자극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역할론도 있지만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이 연속된다라면은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은 그동안에 좀 많이 이 소외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는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움직입니다. 이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뭐 아까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지금 2,750을 지금 시원하게 못 뚫어내고 있고 지금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야지 그 2,750, 2,800도 바라보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막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른 종목이나 업종에서 지금 순환매 활발히 돌아가면서 수익률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결국 보합권이나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이 정도에서만 그냥 묶어놔두고 그냥 나머지 업종이나 종목들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이 또 치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조금 가벼운 종목들로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했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역시 장비주들 좀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장비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비주들 그동안에 좀 많이 못 갔는데 저는 상승할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다른 지금 그동안에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못 갔다고 보면은 키 맞추기 수익률 게임이 지금 다시 그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차전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좀 전에는 또 최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이광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그동안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30만 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이젠 또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이제는 좀 바닥이 확실히 좀 나왔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제 또 얼마 전에도 LG에너지솔루션을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40만 원 이하는 싸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40만 원대에 대한 가격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오늘 날짜에서는 좀 상당히 좀 큰 급등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죠. 미국 지역에서 새롭게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요. 상당히 큰 규모가 나왔습니다. 6조 원 이상의 규모의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북미 지역으로 해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지역에서 4공장, 앞으로 5공장과 6공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 나왔던 6조 원의 투자는 뭐 캐나다였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2공장까지 그리고 삼성 SDI도 1공장에서 이제 2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에 대한 앞으로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투자 전기차에 대한 가속화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상장하고 난 다음에 초기 때에는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은 그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좀 주가가 좀 시들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35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질타 아닌 질타를 하셨을 텐데 지금은 40만 원 이하 내려오면은 완전히 땡큐. 네, 40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상승까지 해서 43만 원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40만 원대부터 해서 박스과 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과 같은 위치에서 급하게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면은 분할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동반 성장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1, 2, 3 안에 들기도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기 때문에 밸류 평가를 100조 원에서 130조 원으로 좀 가둬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좀 시가총액이 커진다라면은 CATL에 대한 밸류 평가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대략 지난해 고점 찍고 나서 많이들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납북과대인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올해가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꼭 보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주들은 요즘에 개별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가요? 어제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의 12 발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초반에는 게임주들 다 안 좋다가 나중에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또 넥슨 GT 그리고 넷게임즈 두 종목이 급등을 합니다. 두 종목 합병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고 그 밖에 게임주들은 다소 밋밋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봐주세요, 최은주 전문가님. 네, 오늘 넥슨 GT가 지금 한 15%. 15% 네. 강세. 그다음에 넷게임즈도 한 20% 넘게 강세. 넥슨 GT는 지금 김정주 회장 지금 돌아가시면서 결국에는 지분 매각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모펀드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도 이제 게임주는 말씀드렸는데 역시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어제 카카오 게임즈 굉장히 급락을 했고, 그러나 어제 펄어비스나 위메이드,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지. 그다음에 오전장에 하락했지만 오후장에 갑자기 확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연속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역시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에서 급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개별 종목들로는 신작의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사막 모바일에 지금 4월 달에 중국 측의 신작 런칭이 거의 이제 확정됐죠.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 블록체인은 계속적인 큰 흐름으로 가져가되 신작 모멘텀이 있는 쪽 좀 집중해서 보자. 그러면 이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도 올해 한 2-3개 정도의 신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게임즈 하나 더 이제 본다면은 데브 시스터즈인데, 데브 시스터즈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인데요. 차트 한번 잠시 보실까요? 네. 가격은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원까지 빠졌는데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 저도 오늘 아침에 후성을 추천낼까 이걸 추천낼까 고민하다가 후성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조만간에 한번 추천을 낼 수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으니까 선침해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종목 팁도 나오네요. 오늘 신고가 리스트에 이 넥슨 GT 그리고 넷게임즈 두 종목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또 개별적으로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증시 힘이 좀 빠졌습니다. 두 분께 마무리 질문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을 좀 볼게요. 이번에도 2700선 초반대 가니까 힘이 빠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테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이지만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장 호재 악재가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에서는 흐름이 괜찮긴 했는데 내부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해 볼지 이강무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시죠. 네, 전일 이제 미증시가 반등 마감했지만은 우리 증시가 전일 또 상승 마감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제와 오늘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2650포인트 그리고 2750포인트에 대한 박스권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박스권 기술적으로 상단에 왔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뉴스들, 사실 이제 오늘까지 EU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어떤 강도로 나올지 좀 시장에서 좀 지켜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의 유럽 순방 중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대비해서 셰일 오일이라든지 셰일 가스라든지 LNG에 대한 수출 비중을 얼마만큼 다시 늘려서
유럽에서 수주를 따내는지 이 부분들 좀 많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좀 제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변수가 되었었던 리스크 요인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좀 작은 요소인데 푸틴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해서 유럽이 사들인다라면은 루브라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유럽 주요 국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극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의안들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느 금요일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일 것 같고 주가 차트가 이처럼 좀 이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기다리면서 박스권을 그린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말한다면은 최근에 다녀왔었던 하단에 대한 긴장되었었던 위치는 벗어났다. 그러면은 박스권 지수 빠지기보다는 안정적인 자리 만드는 자리.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종목 장세, 개별 장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의 시장이 오히려 좀 더 낫다. 개별 종목을 또 꼭 찾아가자는 뜻보다는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들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위치가 조금 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은요? 이광무 전문가께서 뭐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해준 것 같은데 저도 네. 어제 한 미국 증시에 1% 넘게 빠졌지만 우리나라 증시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해서 선반영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미국 증시 올랐어도 결국에는 전일자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시장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뭐 추세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역시 얘기한 대로 역시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 중소형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익률 게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갑자기 급락으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수익률 게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